최근에는 중동이 조용합니다. 뭐 진짜 중동이 조용하다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대만의 양안 갈등 때문에 중동에 대한 국제 언론의 국제 뉴스에 관심이 좀 줄어든 탓이겠죠. 하지만 중동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로서 보는 우리는 헷갈리기만 하죠.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는 얼마나 많은지, 이슬람 국가에는 왜 이렇게 왕국이 많은지, 이슬람, 중동, 아랍은 다 같은 말이 아닌지, 수니파와 시아파는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은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도로 보는 이슬람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세게 믿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파를 따르고, 어떤 나라가 어떠한 분쟁을 겪고 있는지 간단하진 않겠지만 우선은 한번 아는 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교인을, 그리고 그들의 국가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모두 다 다루긴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무슬림이 아니라서 뭐 그들의 종교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국내에는 굉장히 적은 이슬람 관련 정보들을 모아 최대한 여러분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쉽게, 최대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한번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녹색 계통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의 아프리카 나라들부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인도와 종교 때문에 분리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등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약 19억 명에서 20억 명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과 중동, 그러니까 이슬람권과 중동권을 아주 동일시하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유럽에도 이슬람 인구가 다수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도를 보기 전에 칠판을 먼저 한번 봐주시죠. 이슬람 국가들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4가지 변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종교의 영향력입니다. 이슬람이 그 나라의 법,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 스펙트럼에도 좌우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이 이슬람의 스펙트럼에도 보통 이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그러니까 삶이 종교랑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이슬람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삶은 이슬람의 교리대로 엄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물론 양극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에도 뭐 중도, 진보 등등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듯이 이 종교에도 이곳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나라인 바레인은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곳에서는 술이나 돼지고기 등을 먹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해요. 신기하죠? 두 번째 변수는 종파입니다. 기독교에도 수많은 종파가 존재하죠. 하지만 그 기독교의 많은 종파들 굳이 퉁쳐서 구분을 하자면은 개신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등등으로 묶이겠죠.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소수 종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파가 존재하지만 굳이 퉁쳐서 구분을 하자면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드루즈교라든지 다양한 소수 종파도 있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후계 구도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한 이 수니파와 시아파는 보통 제가 수가 많은 수니파,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에서 믿는 시아파로 외우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19억 명의 이슬람, 무슬림 중에 85%에서 90% 정도가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수니파, 시아파가 그렇게 정말로 적대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요.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어우러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종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만 다루긴 하지만 다른 종교,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라든지 힌두교 등등을 믿는 주민의 비중도 일부 국가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레바논은 이슬람교민이, 그러니까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지만은 기독교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언가가 반드시 달라지겠죠.
세 번째 변수는 바로 민족과 민족주의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슬림의 주주는 아랍인이에요. 하지만 이 아랍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뭐 튀르크계, 이란, 뭐 페르시아계, 그리고 흑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구권이나 특히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이 이슬람권에 지정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친미와 반미, 그리고 친이란과 반이란 세력이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깝게 갈등했던 이라크의 경우는요, 최근엔 이라크를 위한 이라크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변수는요, 역시나 정치 체제입니다.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전 세계에 있는 문화권 중에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문화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왕과 왕실의 정치, 경제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때문에 실질적인 전제 군주제 국가가 이 이슬람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군주제인지 민주제인지, 민주제이긴 한데 독재가 이루어지진 않는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기반이 탄탄한지, 특히 석유가 나는지 등등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면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민주화 운동이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해지면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나라가 더 막장이 되면 아예 무전보 상태가 돼버리죠.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요, 이슬람권의 4대 리더 국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다른 이제 이슬람권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동쪽의 이란, 북쪽의 튀르키예, 서쪽의 이집트, 남쪽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동쪽에는 이란 얘기부터 할게요. 이란은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국가입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군주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종교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동이 안 돼요. 이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시아파 국가와 시아파 정권, 시아파 조직을 지원합니다. 민족적으로는 페르시아계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이란계 국가라든지 어떤 민족들의 영향을 끼치죠. 북쪽에 있는 튀르키예는 아주 대표적인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국민 다수가 수니파긴 한데요, 워낙 세속주의가 강해서 뭐 종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있죠. 다만 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슬람주의 정치인인 에르도안 대통령 시절부터 이 세속주의와 민주주의가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하죠. 튀르키예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튀르크계 국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 이제 다른 이슬람권, 특히 이제 아랍권 국가와는 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또 적당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튀르키예입니다. 이집트는요, 아랍 민족주의, 어디 갔어? 아랍 사회주의의 어떤 시초예요. 아랍 민족주의? 경제 발전과 자원 관리를 정부가 주도하고 사람들은 세속주의를 따르면서 서방과는 거리를 두고 아랍인들끼리 뭉쳐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세속주의를 추진했죠. 주민 다수가 수니파기는 한데 종파가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먹고 살기 바빠진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아랍 민족주의가 많이 이제 퇴조하고 각 아랍 나라들이 그냥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사우디는 가장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여기도 충분히 극단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이슬람권의 다수인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니파, 특히 극단주의 수니파 단체들이라든지 국가들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군주가 다스리는
절대 군주제에 가까운 나라라서 다른 나라의 군주제, 다른 나라의 왕정이 무너지는 걸 절대로 눈뜨고 못 봅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면서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아랍권 국가긴 하지만 아랍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쪽에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죠.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튀르크계 국가들은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의 스탄 국가들 있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도 이제 튀르키예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세속주의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 특히 이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세속적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랍인들끼리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물론 현재 이제 이집트 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미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주 종교적으로 극단적이다 싶으면 대부분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반왕정 시위가 벌어지면은 그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왕실을 지원하는 게 이것도 사우디입니다. 마지막 이란을 보면은요, 이 이슬람주의면서 시아파죠. 이 시아파의 성격이 이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아파 정부, 시아파 정권, 대표적으로 이라크, 시리아 등등을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같은 정당들도 이 이란이 많이 지지를 하죠. 이렇게 이슬람에 지정하게 영향을 끼치는 4가지 변수, 이슬람의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이 4개의 나라를 기초로 해서 이슬람의 지도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하고 영상을 준비해 보니까는 지도로 보는 이슬람 영상을 대충 기획을 했을 때 다 합치면은 한 40-50분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걸 원테이크로 쫙 찍고 이제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공연 준비한다, 뭐 방송 준비한다, 뭐 버려놓은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한 10분 정도 단위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편은 앞으로 나올 영상들의 프롤로그 영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은요, 최대한 알차게 꾸며서 일주일 안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도 참 오랜만에 하네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